아니 뭔가 될듯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 지역의 이런 사례들을 좀 유심히 비교분석을 좀 해서 각상 나라에 어떻게 이걸 가능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해봤습니다. 황리단길 경우에는 주변의 주차장이 말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고 보도자료 보니까 황리단길 소유자가 1,100명 정도의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을 만들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이겠지만은 시의 지자체의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책 관리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 발굴 부분에서 첫 번째 하드를 던진 부분하고 농락이 있습니다. 주거와 상권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풀거냐 정책적으로 그런 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주거 부분에서는 정적 대표에서 측면에서 내 집 앞 주차 공간이 확보해야 됩니다. 주차 문제가 국한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린 파킹 제도입니다. 두 번째, 상권을 위해서는 방문객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방문객 주차 공간은 공용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 공유제를 도입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 공용, 노상 주차장을 노예 주차장으로 옮기고 킥보드라든지 인근 주차장을 연계시키는 그런 연계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을 그냥 한 건별로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면밀한 조사, 분석, 실태 파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구 교통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 교통 계획, 각 마을의 지구 교통 계획을 통해서 사실 주차 수요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자란지 작는지, 어디에다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지, 일반 통행은 여기 사는 게 좋은지, 저기 사는 게 좋은지, 우리나라에는 주말에 사람들 편의를 운영이 좋은지 말인지, 주변 교통량은 어떻게 되는지, 면밀한 분석 자료를 이런 농경을 통해서 먼저 진행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길을 거쳐서 부산 버스가 하루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50분 간격으로 무경버스가 다니는데 최근에 국민부산길을 찾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만은 인근 도시들의 젊은이들이 기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버스 터미널을 이용해서 많이 버스 타고 옵니다. 버스 타는 젊은이들이 국민학교 오게 접근하기 힘듭니다. 국민학교 뒤에 내려서 국민을 거쳐서 올 수도 있지만 금호산으로 올라가는 마을버스가 순환적으로 다닌다면은 박사마을 들렸다가 금호산 폭포까지 올라갑니다. 금호산 놀이터 그런데까지 갔다가 시내까지 갔다가 하는 이런 교통체계가 마을버스 내지는 순환교통체계가 도입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시간이 제가 많이 차는 것 같습니다. 그림 파킹 제도로 결국 당장을 더불어서 내 집 앞 주차장,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드는데 각 지자체에서 남자 먹을 때마다 지원해 줍니다. 그럼 예산이 전체 재정 내역이 되는 데는 600만 원씩 주고 재정 내역이 없는 데는 한 병에 2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어디 하고 있다. 분당이 있습니다. 분당 나대지에다가 또 주차장을 만들고 그것도 지원합니다. 빌려서. 우리 구미시 도성정책대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기념전센터에서 각사방에 기념전센터 행복주차장 부지를 찾으려고 운전했는데 조건이 많이 따는 걸 했습니다. 약 300명 이상의 분들이 필요한데 거기 많은 조건이 많이 따기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는 매집 앞 주차장 벨파킹 제도를 매집뿐만 아니라 인근의 북단 같은 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거기도 크게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우리 때 약간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미시에서 심각한 정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통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진은 경주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정주 황리단길인데 황리단길이 일반통행이 2.5세 두 번째는 일반통행이 이후의 모습 전 후와 비교되는 사진인데 일반통행하기 전에 전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반통행 하려고 할 때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일반통행 왜 해야 되냐? 일반통행 장소 바뀌고 주차도 안 될 테고 했을 텐데 반대가 많은데 결국 그 반대를 실제로 과정을 통하고 동의를 얻고해서 그 일반통행을 휴관화를 하고 말비들 없는 공간지로 나왔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도 말 안 빌고 일반통행을 새로운 공학도장으로 해서
이 방송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을 국민학교에 투사해서 본다면은 우리 국민학교도 똑같다 봅니다. 국민학교에도 아마 고생이 될 것 같습니다. 황민학교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황민학교 외에는 가게들이 몇 개 없습니다. 안쪽에 대부분 주택들이 있고 점점 상가들이 안쪽 골목으로 가고 되니까 그쪽에 주택들이 상가를 털고 아파트를 생하고 그래서 그걸 한 젊은이나 이때를 한 젊은 친구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그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이쁜 가게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학교는 일종 주거지가 국민학교는 일종 주거지이기 때문에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상가가 여기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가 있는데 불구하고 과감하게 내부 들어가 일반 활동을 한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우리는 따라야 될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유주차장 확보문제와 그 공유주차장 확보된 공유주차장을 연기하는 주차 문제가 많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자료를 일부에 있으니까 시간 다시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떠오는 것 같아서 끝까지 긍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지역 주차장 운영 사례 경시 박정호 도시재능생 소셜 코디네이터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넘쳐서 신이 납니다. 현장센터에 잠시 있다가 이렇게 감당해서 그렇게 돼서 정신을 감사를 해요. 말씀 보실까요? 네. 말씀 보시고 얘기하라고. 예, 저는 문경에서 도시생시원센터를 맡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각산마을에는 지금 주민연령과 수학행 과학교에서 용역사로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요.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찾아보는 이 시간들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준비하셨던 내용을 저는 이제 조금은 시선을 좀 바꾸어서 사례 중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꼭 우리가 물리적 환경을 바꾸어야지만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주차의 편익성을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마을과 도시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 각산마을이 가지고 있는 주차 해남 문제를 꼭 우리가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주차 공간을 더 넓혀줘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내륙지방에서는 관광객 한 1,000만 명 이상 오시는 데가 이제 두 군데 정도가 되죠. 경북 지역은 경주가 될 거고 이제 전남 지역은 여수가 될 건데 그리고 관광지로서 또 가장 큰 하나의 섬이기도 합니다만 제주도 이렇게 3개 시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차장 관련되는 내용의 법, 규정, 지침, 조례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말로 없다 많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해관계들 많은데 우리가 도시계획 또는 주차장 법에 의한 것만 너무 집중을 안 해도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도시 재생 분야에서 이 주차장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마중골 사업으로 지금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좀 전에 우리 박영식 현장센터장님하고 우리 조일성 주임지회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 김백관 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말씀에 단초가 뭐냐 그러면 구미역 뒷부분이 상점가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공간은 약 16만立方미터 정도의 활성화 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보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 16만立方미터의 상점가가 200개 이상이 되게 되면 현재 요건상으로는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수가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60억, 80억, 120억, 최대한 200억까지 5년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구미시에서 보니까 2012년도에 시조례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지원에 관한 특별구에 보면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 들어오면서 바뀌었던 현황들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서 대단히 지구 단위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골목 단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골목 상권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3년에 한 6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로 인수위하고 지난 8월 25일 날, 금년도 8월 25일 날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꼭 도시계획상의 법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좀 하지 마시고 전통시장에 관련된 상점과 지원에 관련되는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한 이후에 뒤에 이어서 우리 백은부 교수님께서 그 중에 전공이라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 자, 여수시입니다. 제가 여수시에 관광객 800만 명인 시기가 엑스포 이후, 여수 엑스포 이후에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넘은 그 봄이에 2018년도에 한 1년 2개월 정도 저기서 거부를 했었는데요. 영남권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이제 진남상가 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낭만포차라고 하는데 고소동이 상점가하고 주거지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낭만포차에 오시는 분들이 술을 드시고 버스킹하는 게 시끄러워서 제발 좀 옮겨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밤 12시까지 해야 돼. 새벽 4시까지 장사를 좀 해둘라. 이렇게 주거지와 상업부의 충돌이 생겨서 결국은 2021년도에 여수 밤바다 앞쪽에 있던 낭만포차가 오동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주차장 문제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 주변에서 1시간 무료 주차를 시켜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무료 주차하시고 난 다음 식사를 하시라고.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빠져나갔던 분들이 1시간 무료 주차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이제 상업시설에서 그 비즈니스 시설이라고 그러죠. 배움시설에서 오게 되고 이것도 여수시 의회에서는 1시간을 2시간으로 정액을 했어요. 2시간 정액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 그러면 해상 케이블카 쪽이라든지 국립공원 쪽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쉽게 공영 주차장 및 일단 주차장에 차를 대고 체류하는 시간이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수시 어느 곳을 가시든지 간에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 2시간 무료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미역 주차장을 수익 차원에서 접근을 할 거냐. 제가 놀랐던 게 관광객이 구미가 많이 올까요? 문경이 많이 올까요? 7만 6천 명 정도의 월평균 관광객이 옵니다라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밤에는 문경은 16만 명이 옵니다. 도시 인구는 문경이 7만 명이고 구미의 인구는 40만 정도, 40만 명 정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금오산 저기가 제가 10대 때 놀던 곳이기도 하고 같은 곳이기도 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각산마을 선조 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 도시계획상으로.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골목길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구미역의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주민들이나 상인분들이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한다면 현재의 7만 명 관광객이 30만, 50만 아니면 우리 역으로 따라가서 공역처럼 16만 명까지도 올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 대신에 구미역에서 금오산까지를 어떻게 사람들을 접근하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수의 주차장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공용 주차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쪽에 포커싱이 있어서 한번 가져가 봤고요. 보답 잡는 중이고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우리 의원님께서 발제하실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구미역이 아마 운영비,
인건비의 문제라든지 운영비 때문에 나오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화시킵니다. 무인화. 차량 5대당 1대 정도의 정산기를 만들어 놓고 현재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카드를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요. 서귀포시 일원에다가 저걸 무인화시켜 놓다 보니까 인건비 수지 타산이 안 나와서 운영이 안 되고 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전체에 무인화 주차장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복지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우리 각산마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제 현 주차장에 관련되는 것들을 주차장을 주민들이 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 많이 되는 저녁이나 밤늦은 시간에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산마을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나 일부 이제 여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산마을 전체에 우리가 주차장 아까 말씀드렸던 면수를 가지고 낮에 장사를 좀 하면 어떨까? 우리는 좀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집 마당을 좀 내어주고 주차요금을 좀 받아가는 방법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니 마을 조합을 만든다든지 마을 관리병조합을 좀 만들어서 그걸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관리 시스템을 하고 통일을 통해서 배당을 해준다면 우리 집에 마당을 빌려줘서 돈도